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 숙제가 6회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답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7명이 틀렸어요. 어떤 거는 또 6명이 틀렸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문단에서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론인 피터 싱어의, 피터 싱어 나왔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싱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노래를 잘할 것 같죠? 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에서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산출 가능한 이익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이 산출된다면 육식이 옹호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일단 죽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가 먹는 거니까, 만약에 걔네가 죽는 것에 관련된 손해가 우리가 먹는 것에 관련된 이익보다 손해가 더 작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익이 더 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입장에서는 동물을 자연 상태에서 사육하고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한다면, 그렇죠? 고통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죽는데 고통이 없다? 그러면 걔네가 손해보는 것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고통 없이 죽으면 손해가 덜하다. 다만 싱어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얘네는 그냥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의 고통을 생각은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에서 보기 1번에 싱어는 동물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여긴다. 맞죠? 1번을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싱어와 리건은, 일단 리건이 나와 있지만 싱어 쪽만 보시더라도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싱어 쪽은 맞아요. 근데 이따가 남은 단에서 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다면 요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4번 싱어와 달리 리건은, 아직은 리건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싱어는 육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럼 리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기 5번 리건과 달리 싱어는, 자, 일단 리건은 모르겠습니다. 싱어의 생각을 한번 보신다면 육식을 위한 도살이 동물의 쾌락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문단으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기억이랑 관련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익이라는 것을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면 이 원칙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모든 대상에 같은 이익들에 대해서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사람이라고 해서 더 가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라고 해서 더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육식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기업과 관련되는 원칙에 따라서는 절대로 동물을 먹어서는 안 돼. 걔네의 고통도 사람의 고통과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고통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싱어도 동물의 고통, 동물의 쾌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읽었다고 하고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 봅시다.
번 문제를 6명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죠?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가깝게 틀렸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 일단 보기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만 봤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와 있다면 그럼 1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어떤 행위가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의 유용성 여부를 결정하는 원리, 즉 이익평등 고려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이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니은을 안 봐도 기억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기억, 니은은 모두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윤리적 부당성. 그렇지. 일단은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침해하면 그건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겠죠. 일단 3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기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니은은 모르지만 기억을 보시면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지 판단.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네. 일단은 4번은 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기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어떤 행위로 동물이 얻게 되는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 요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만 먼저 생각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보기 1번과 5번은 답이 아니었고요.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가문단의 세 번째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대체 가능성 논변이라고 나왔어요. 문제를 잘 풀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는 안 읽을게요.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 동물들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잖아.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고 왔길래. 괜찮아요? 잘 먹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얼른 앉으시고. 자, 육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들을 죽이면 안 돼. 걔네들이 고통을 느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죽는, 그러니까 이제 도살을 한 그런 죽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과 쾌락을 감소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다면 쾌락을 감소시킨 게 더 배가가 되겠죠. 그런데 죽는 동물 대신에 앞으로 태어날 동물 또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동물 이런 애들이 얘네가 줄어든 만큼 똑같은 양과 질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둘 다 쌤쌤이니까 일단은 쾌락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고기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든 돼지든 발음상 원래 달기든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니까 닭이든 좋아하시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쾌락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쾌락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쾌락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육식을 해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기 3번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답 아닙니다. 4번 죽는 동물의 쾌락이 살아있는 동물 전체 쾌락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동물들의 쾌락으로 대체가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보기 5번도 설명드렸죠? 일단은 죽는 애들하고 태어난 애들하고 같아야 돼요. 양이든 질이든. 그래야 이 말이 맞아 들어갑니다.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문단의 마지막 문단도 다 읽진 않을 겁니다. 전체적 견해가 나와 있고 사전 존재적 견해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대체 가능성 논변이라는 것은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나타나 있다. 특정 입장 보여주고
한계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문단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문단을 보실 텐데요. 나문단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 리건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일단 나문단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수단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를 좀 하셨다면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쟤를 이용해서 뭘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수단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을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문제, 3번은 답이 아니죠? 그 다음 2번 문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쌤, 네. 근데 네. 그러면 4번에 네. 싱어도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성 논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싱어는 육식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럼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말을 했다? 아,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 논변에 따라서 싱어는 된다고 했고 리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네. 아, 그래요. 뭐 무슨 말이죠?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한다면 네. 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첫 번째 문단에 네네.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한다면 네네.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해야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싱어는 고통 없이 도살을 해야 허용이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그래, 그러면 문제 전제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싱어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쨌든 싱어는 먹어도 된다고 결론이 나는 사람이잖아. 근데 리건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보기 4번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싱어는 윤리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왜 대체 가능성 논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 있다. 왜냐면 공리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것이 어떤 윤리관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리건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 문제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4번은 맞는 걸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맞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리건과 달리 싱어는 육식을 위한 도살이 동물의 쾌락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건은 당연히 쾌락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싱어도 감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쾌락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죽는 애들 자체의 쾌락을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대신 태어날 애들의 동물의 쾌락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쌤쌤이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일단 답은 5번.
2번의 답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남은 단에도 첫 번째 문단은 그 정도 넘어가시고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리건은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은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 개체들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보다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을 선택하는 최소 침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은 많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결국 그들의 쾌락을 많이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침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적게 침해를 하려면 인간은 뭐를 먹어야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동의하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 뭐 고기를 먹든 채식을 하시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나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채소가 몸에 좋긴 좋아요. 고기만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채소는 좀 많이 드시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니은 부분의 최소 침해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5번 문제 보세요. 아까 5번에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라고 그랬죠? 3번에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윤리적 부당성 판단하는 기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보기 4번은 인간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니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바로 볼게요.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어요. 3점짜리기도 하고요. 7명 틀렸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총 15명이니까. 자, 일단은 1번 보세요. 보기 1번. 가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종차별주의라고 판단하는 거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이익평등을 고려하는 원칙이었어요. 돼지, 닭, 젖소 등의 본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태 문제점 지적할 수 있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왜 얘네를 괴롭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1번은 맞습니다. 2번 가에서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맞죠? 그러면 동물은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 맞겠죠? 2번도 답이 아닙니다. 보기 3번 가에서 육식으로 인간에 얻게 되는 이익을 크게 고려를 했을 때 육식을 옹호하는 입장은 도살 과정에서 동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했다. 아니야. 고려했어. 고려는 해. 다만 다른 걸로 대체하자. 3번이 답입니다. 네, 보기 4번 육식을 위해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아까 말했던 니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밀집화 대량화 문제 있죠. 사실 여러분들 뭐 고기를 싸게 드시려면 밀집화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불쌍한 것도 또 한편으로 맞죠. 4번 맞고요. 보기 5번 동물들을 집약된 형태의 공장식 농장에서 목축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물이 받는 고통의 크기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죠. 방목해서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만 꽤 요런 게 낫잖아.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살아있는 과정에서부터 고통을 받으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방목을 해서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1초 만에 딱 죽일 수 있다면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의 답만 불러드립니다. 4번의 답 4번이고요. 자, 이제 1번 남았어요. 아까 뭐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문단은 싱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좀 되시겠죠? 남은 단은 리건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문단에 그런 비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1번. 자, 일단 여기 다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혹시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네. 오늘 이쪽에서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만 필기를 할게요. 안 그러면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아. 이게 자리가 뭐였어? 카메라 만진 거야? 아니죠? 아니 이게 왜 얘가 예민하냐면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거 앞에다가 마이 멜로디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쳐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서 40분이 날아가 버렸어.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찍을 수가 없고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요거 찍을 때 앞에 초점 흐리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 많이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 멜로디를 앞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이 멜로디 뭐 혐오자는 아니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야 그때부터. 깜짝 놀라. 몰라서 다 찍고 나니까 나중에 검토하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자, 이번엔 7에서 12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네, 과학에서도 생물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7명이 틀린 문제가 있네요. 6명이 틀린 문제도 있고요. 아우, 어려웠나? 자, 괜찮습니다. 네, 뭐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사실은 7번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눈이 있으면 이게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주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자, 봐. 세포막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울타리 영어는 뭔지 알아요? 펜스 말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동차 이름 중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펠리쉐이드. 그냥 그렇다고요. 자, 울타리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 이거 펠리쉐이드 광고 아니에요? 네. 아, 선생님 그거 안 타요. 네, 뭐라고요? 네? 아, 예. 자, 세포막은 이중의 인지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인지질의 이중층 사이에 모자이크를 이루듯이 끼어있는 내재성 단백질과 뭐라고? 내재성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모자이크처럼 있대. 이게 내재성 단백질이야. 다음, 세포막 바깥쪽 극성 부위에 붙어있는 표재성 단백질로 구분이 됩니다. 붙어있대. 붙어있어. 12번에다 2번.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딱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이 단백질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물질의 선택적 이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7번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일단 3번 맞잖아. 4번 아니죠. 5번 세포막 바깥쪽 극성 부위에 있는 단백질. 야, 바깥쪽 극성은 붙어있는 게 뭐였어? 표재성 아니었냐? 얘가 모자이크를 이렇게 끼어있다? 절대 아니잖아. 이거 5번이 답이잖아. 이거 나 섭섭하네 진짜. 근데 5명이나 틀렸어. 이럴 수가 있나.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등급이 갈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좀 읽어볼게요.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된 세포막은 소수성 지질층으로 인해 요 정도 알잖아, 그치? 소수성의 반대말이 뭐야? 친수성이지? 물이랑 친하면 친수성, 그렇지 않으면 소수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소수성 지질층으로 인해 외부 환경, 즉 세포 외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있다. 뭐 이러네, 그치? 분리하는 거야. 좋았어. 자, 그런데 물질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가 나와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확산.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은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고 바로 A로 가실 거예요.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촉진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촉진 확산. 이 글은 표시를 안 하고 가면 사실은 문제 풀기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이거를 표시 하나 없이 다 읽기만 하고 문제 푼다? 나는 할 말 없어. 본인만 다 맞으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풀었는데 정답을 맞춰봤더니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더라? 그럼 표시하면서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가급적 표시하는 걸 추천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 물론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이 있겠지. 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촉진합산 동그라미 하시고 촉진합산은 물질의 운반을 위해 단백질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일단 단백질이 필요해. 그 다음 촉진합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줄할게요. 이온 통로 단백질을 통한 것,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이온 통로, 운반체. 실제 문제 푸실 때 표 그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표를 그리면 그것부터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그리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다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는 그리지 마시고 밑줄을 치되 통한 것 하고 사선 하나 거두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에는 뭐부터 설명이 나오겠어? 이온 통로 단백질을 이용한 것부터 설명이 나오겠지. 그래서 나트륨부터 밑줄하세요.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이온들은 각각의 이온 통로에 선택적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래도 나보다 화학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자, 나트륨 뭐예요? Na, 칼륨, K, 칼륨. 그 다음에 칼슘, Ca 맞습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도 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자, 요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통로에 나도 이게 아니라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각각 나눠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온 통로 단백질은 주로 내재성막, 통과 단백질에 해당하는데 친수성이 있는 이온 통로의 구멍은 이온들이 통과하게 하는 친수성이 있네. 우리랑 친하네. 여기까지가 이온 통로예요. 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으니까?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온 통로, 운반체 두 개는 아니기 때문에 이 A로 되어 있는 문단은 앞부분은 이온 통로, 뒷부분은 운반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주 알아보기 좋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어렵게 해달라고 일부러 힘들게 문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친절합니다. 그들의 호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밑줄 하세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큰 물질들은 이온 통로 구멍을 통하지 않아요. 포도당, 포도, 아미노산. 얘네들은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 거야.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을 가로지르고 운반된다. 세포 내부에서 운반체 단백질 물질이 결합하면 모양이 변형돼요. 결합하면 모양이 변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결합 변형이란 말이 나오면 이온 통로랑 관련이 없는 거지. 자, 여기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고 9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A만 봐도 9번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3점짜리라니 감사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요. 보기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4개의 답이 나왔습니다. 2번 다음은 이온 통로의 구멍이잖아. 이온 통로 구멍 요거잖아. 요거 이온 통로 구멍. 어떤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가로 이내 이온의 모양이 변형된다? 무슨 소리야. 변형은 이쪽이잖아. 2번이 답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3점짜리 치고는 예의가 발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3번 고른 사람 3명입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큰 물질들은 나를 통과한다고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고. 자, 다음 보기 4번도 3명 골랐습니다. 동그라미 나는 세포의 이온들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선생님 A 부분에
세포 내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쭉 읽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포 내와 세포 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내용은 이미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A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에 나왔을 뿐입니다. 친수성 있죠? 4번도 답이 아닙니다. 보기 5번.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동일한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얘네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동일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들어간다. 5번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9번의 답은 2번. 자, 9번을 일단 해결했고요. 그와 동시에 8번도 혹시 해결할 수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8번 문제는 9번에 비해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기억이 촉진확산이었기 때문에 촉진확산에서 ATP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3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좀 그래. 이거 고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보기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질의 운반을 위해 단백질의 작용이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A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단백질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니은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4번은 가능성이 있고 보기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질의 이동 시 단백질의 펌프작용. 아직 우리가 A를 읽었을 때 펌프작용이라면 나오지도 않았어. 3번과 5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4번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읽어볼게요. 자, A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제 능동수송이 나왔습니다. 이 능동수송의 비율이죠. 이게 좀 이제 문단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능동수송의 경우 ATP를 이용해 여기서 나오네. ATP를 이용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운반체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얘도 단백질의 작용이 필요했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자, 대표적인 운반체 단백질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 불리는 나트륨 칼륨 ATP 분해 요소를 들 수 있다. 능동수송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단일수송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나왔다. 이게 단일수송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바로 한 편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편 앞에다가 사선 하나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단일수송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헷갈리면 안 돼. 한 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단일수송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 그럼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모양이 변한대요. 아직 뭔지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지만 펌프의 모양이 변형된다.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ATP 분해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방출시키고 동시에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방향으로 역수송되기도 한다. 요게 지금 뭐랑 관련돼 있다? 역수송이라는 것과 관련돼 있구나. 능동수송 중에 역수송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역수송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방출시킨다면 역수송을 통해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방출시키니까 세포 외에 나트륨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안에 있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방출시켰으니까 세포 외 나트륨의 농도는 선생님 발음이 좋지 않습니까?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을 세포 외로 방출시키면 세포 외의 나트륨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반대로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방향으로 역수송이 되니까 그렇다면 세포 내의 칼륨인가요? 그렇죠? 칼륨은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 안에 있는 걸
거를 밖으로 내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나간 거랑 안으로 들어온 거랑 그것 자체의 농도 높아져야지. 10번의 답 3번. 자, 지금 10번 문제를 봤고요. 요 정도쯤에서 11번도 같이 보세요. 지금 11번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문제 풀기가 좀 버거운 게 하나 보고 하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보고 두 개씩을 계속 1.5개씩을 계속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머리가 좀 아픈 그런 방식이었다. 자, 일단 11번에 1번 볼게요.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니은이 역수송이죠. 방금 설명한 거죠. 세포 내 액의 나트륨이 역수송돼요. 세포 외 액으로 방출. 아유, 방금 읽었네. 1번 답 아니네. 보기 2번.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 뭐야? 아유, 아까 얘기했네. 2번도 답이 아니에요.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이건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못 풀겠네. 다음. 보기 5번. 기억과 디귿은 모두 ATP 분해. 이 ATP 분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미 했어요. 능동수성은 다 ATP랑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 5줄만 남았습니다. 지금 역수성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한 편이 또 나왔어. 얼마나 친절하냐. 한 편이란 말이 나오면 화제를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 편 앞에다 또 사선거. 한편 2차 능동수송은 2차로 말할게.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농도에 역행하는 물질이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2차 능동수송이고요. 대표적인 2차 능동수송으로는 장, 점막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와 세뇨간에서의 포도당 제흡수를 들 수 있다. 여기서 7번 문제 4번 맞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보기 4번 거기 뭐라고 써있어? 두 번째 줄에 같은 방향으로만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유, 그냥 많이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냐. 내가 그냥 미안하네. 자, 독서는 일단 여기까지 맞춰봤고요. 31번에 34번을 해결해 볼 건데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독서에 비해서 30에 34에 해당하는 부끄러움이라는 소설은 나는 정말 많이 맞을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6명이 틀린 문제가 있어요. 자, 봅시다. 기억을 보세요. 남자는 무릎이 불쑥 나오고 떼국이 데레데레. 데레데레 우리 좀 많이 들어봤죠. 층 데레데레. 그 뜻은 아닙니다. 자, 덕지덕지 정도의 의미죠. 핫바지 저고리에 여자는 3배의 검정머리 든 치마와 고작인 마을에서 그냥 한바지로 그냥 좀 초라하고 추레하고 그냥 별거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하오리에 계단을 끌고 다니는 물건은 천하의 들도 없는 만화 같은 풍경이었다. 지규법.
사용됐죠. 비유적 표현 나왔죠. 사람들의 일반적 복식과 상대되는 그런 모습 나왔죠. 33번의 1번 답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온 세상에 일본어로 치닫고 충성된 식민으로서의 몸가짐을 강요당했으며 딱 보니까 일제강점기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엘리멘터리 스쿨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이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학교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민학교는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별 문제없는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에요. 천황의 나라에 신화된 백성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제강점기에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네. 90년대 후반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국민학교 나오셨을걸? 아마 그러셨을 거야. 그랬다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많이들 그러실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90년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90년대 후반쯤에 바뀌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미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40살이 넘으셨다? 그러면 아마 국민학교에서 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니은을 볼게요. 학교에 나갔다 하면 온통 그런 교육만 받는 처지에 소년의 의식은 그런 쪽으로 굳게 응고될 수밖에 없었다. 맨날 한국화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거잖아. 여기 반어적 표현이 어디 있어? 33번에다 2번. 그래서 이 주인공 서술자에는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애가.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무렵 오죽하면 나는 내 부모까지도 원망했다. 아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일본 국민이 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세 문단 내려가세요. 그럼 또 두꺼운 글씨 한번 나오죠? 거기 비하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가? 가난과 일에 찌들어 나이 40에 얼굴은 벌써 심산유곡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심산, 깊은 산, 유곡, 골짜기. 그래서 결국 얼굴에 주름도 많고 좀 추레하게 생겼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디귿부분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어쩌자고 저렇게 알량한 자기를 고수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3번에 3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러면 나라도 먼저 훌륭한 일본인이 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는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일본인이 되고 싶다라는 선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2번에 2번도 답이 아닙니다. 근데 2번을 3명이 골랐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보기 3번도 맞죠? 네, 보기 3번은 읽어보시면 맞다는 거 아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32번에 3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미음을 한번 볼게요. 미음. 지성이면 강천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에는 예를 들어서 속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관용어가 있을 수 있고요. 명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속담은 아실 테니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관용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긴장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식은땀이 난다. 좋습니다. 뭐 이제 뭐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힌트 주고 있잖아. 막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긴장돼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네. 아니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거 아닌가? 막 경기에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기 막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막 스릴이 넘쳐가지고 알았어 그냥 할게 내가. 손에 땀을 진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나요? 나 너무 옛날 사람 된 거야? 알았어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 들어는 봤을 거야. 손에 땀을 진다는 게 그만큼 긴장이 되고 너무 재밌고 이래가지고 스릴이 넘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손에 땀을 치다라는 게 설마 핸드에 스웨트를 그립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게 관용어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신다라는 속담을 썼죠. 어쨌든 관용 표현 썼어요. 그래서 33번에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5쪽 오른쪽 단으로 가셔서 문제 해결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별 볼일 없는 면석에 불과했으며 서기 정도면 이제 7급, 8급 요 급입니다 지금. 나는 나대로구나 질질 흘리고 다니는 보통의 시골 꼬맹이에 불과하였다. 그는 어른이니까 그랬겠지만 종일 책상머리 앉을 때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다니며 맛있으며 나는 나대로 때가 닥치닥치 모든 손으로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처지였다. 그랬는데 그는 어느덧 열렬한 일본이 되어 있었으며 이 시골한지 뭐지 그냥 승진을 해버렸네. 아사함을 하죠. 승진을 했고 쭉 가다가 두꺼운 것이 하나 더 나왔죠.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라테 더러는 회의에 빠지는 적도 있었다 라는 것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과거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32번에 5번이 답입니다. 그럼 32, 33을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답만 불러드릴게요. 31번에 5번, 34번에 5번입니다. 자, 지금 몇 분일까요? 53분이니까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